입으로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원칙, 그 펀더멘탈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영농민층이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이용해서 부를 늘려가지고 그것이 또 해외에 가서 식민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이. 근데 자본주의에 문제가 많죠. 문제가.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 막 칼 막스 같은 사람도 있고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조셉 슌페터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책이죠. 자본주의의 몰락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전부 지적하면서 이걸 소위 셀프 픽싱하고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쓴 책입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의 명색 자본주의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자본주의 밑바닥이에요. 이게 바닥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50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선거의 실패와 성공의 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는 1등이 안 되더라도 2등도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 당선했을 때 이회창도 당선할 만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충분히 할 만한 사람. 자식 병영무리 가고 김영업인가 김동엽인가 시비를 걸었지만 나중에 그 근거 없는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다 할 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이에서 문재인이가 후보로 나왔을 때 2등을 했던 홍준표도 당선됐다면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에요. 5선의 국회의원, 그때 4선인가요? 관록도 있고 국정에 받고 소탈하고 다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양쪽을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찍을 놈이 없다는 거예요. 예? 찍을 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따지자면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의 가장 최악의 단계인 천민 자본주의, 파리아 카피탈리스무스라고 합니다. 아주 자본주의의 가장 더럽고 치사한 단계로 영락에 있습니다. 우리 자본. 우선 자본주의는 돈을 버는 자본가들이 최소한도의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모럴 스탠다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가들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다음번 선거를 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갖고 돈 모아가지고 표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대장동이 그 대표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파 중에서 한청년이라는 가장 강경한 파가 지금 경기도를 중심으로 또아리를 딱 쳐가지고 모든 이권을 다 장악해가지고 그게 스타가 이재명이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돈을 받지 않더라도 각자에게 다 돈을 나눠줘가지고 일조유사시에 탁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든 게 이재명의 대장동 팀입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에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치적 탄핵에 앞장서서 소위 칼제비죠. 그렇죠? 칼제비로 200명 이상을 잡아놓고 무자비하게 탄압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검찰 동일체의 원칙에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주고받는 게 다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나타나면 그건 아주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찰 나름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부패한 카르텔. 자기들끼리만 해먹는 카르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아들이 뭘 했다, 술을 먹고 노름을 하고 뭘 했다. 이쪽에서는 김건희 부인이 가짜 문서를 맨다.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지경이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제1당, 제2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제가 좀 극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북한의 김정은이를 예를 한번 듭시다. 뭐 김정은이를 영웅한테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김정은이의 문제는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를 종교적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세습 정권을 만들어서 그리고 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냥 포로선수에 집어넣어버리는 탄압, 아주 정치적 탄압을 무자비하는 그리고 어지간하면 총 쏴서 죽여버리는 그 아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할 만한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속으로 그럴 거예요. 어이, 나는 이런 거 했지만 남한에서 이재명이나 뭐 윤석열이 뭐 하는 거 보니까 한 수 더 뜨대? 그럴 겁니다. 비웃을 겁니다. 왜? 이재명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북한에서는 지금 처형을 당해도 몇 번 당했을 거예요. 공개 처형을 당해도. 그래서 이 나라 대선이 한국의 자본주의가 완전히 몰락해갖고 새롭게 살아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적인 역사적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윤석열 총장을 밀어서 그가 그래도 우익은 우익이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 나오는 거, 처처에 나오는 걸, 켜켜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놔두고 모른 척하고 거기다 표를 찍어요? 내 양심상 찍을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1,500만 표를 받아가지고, 오늘 현재로 4년 8개월을 감옥소에 있는 아무 혐의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소에 집어넣은 주범이 윤석열이야.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사과의 말을 안 해요. 사죄의 말을 안 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제3의 소리로 무소속을 불사하면서라도 나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쪽에 제가 그 전에 소속했던 정당에서 뭐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저를 그냥 이름을 빼서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작업도 있었다고도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이거 완전히 중세의 마녀 사냥이네. 그때 제가 굉장히 아파 있었어요. 코로나로 찔찔매고 있었어요. 코로나 속에서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아, 이게 나에게 오는 천향이구나. 그 다음에는 탈당 성명서를 갖다 내니까 안 받아줘요. 무소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파이팅 해가 탈당 성명을 받아서 제가 무소속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너아라 TV나 등등 여러 가지 TV 중에서 제가 100개 이상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고 잘못된 것도 있겠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10년 전 얘기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싹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진시황의 분석 얘기보다 더하다. 나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 몸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망가고 그리고 중생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참아라.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진짜로 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중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 이 선거를 나무일처럼 해봐가지고는 대한민국 망합니다. 발창 망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망합니다. 이건 김정은에 의해서 무혈 점령됩니다. 오늘 마침 저 용산 함남동의 하얏트 호텔에서 한국 보수연맹이 창설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축하한다는 화환을 보냈습니다.
KCC라고 하는데 Korean Conservative Coalition, 한국 보수연맹. 한국 보수연맹이 좀 빨리 나와야지 왜 이제 나오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신의 개인적인 소원의 이익을 버리고 떨쳐나가지 않고는 이 역사를 영원히 나락에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2016년 탄핵을 시작하고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하고 난 다음에 그 억압 속에 그 살인마 같은 정치적 풍토 속에서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래도 용기 백배해서 목숨 걸고 나왔어요. 딱 세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안 들겠습니다. 첫째, JTBC에서 만들었던 태블릿 PC에 쫙 나오는 혐의 있죠. 이거 전부 가짜야, 전부 엉터리 가짜요. 이것을 가짜라고 증명한 사람이 1년 동안 감옥 갔다 온 변희재가 증명했습니다. 변희재는 다른 거 그만 누구라도 이 하나만으로도 역사에 지 이름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 과정을 꾸준히 취재해가지고 이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둠과 빛의 기록 우종찬 기자. 이 사람의 다큐멘테이션. 이 위대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 용서를 얻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은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당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할 때 압령도고 데모하고 선동하고 했다고 해서 1년 동안 감옥서 갔다 왔는데 저하고 같이 연설하다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너무 심해서 지금 저 인천 어느 병원에 음압병실이죠. 재핀 음압병실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손상대입니다. 손상대. 위대한 동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역사적 인물이 나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어느 당이건 보수고 이거 다 떠나서 이 나라를 살리는데 앞장섭시다. 이 나라를 살리는데. 그래서 이재명이야 내가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농급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재명이가 뽑혀진 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되더라도 자기 모습 때문에 몇 달 못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파 중에서 누가 이 나라를 끌어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과연 윤석열이가 끌어갈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 뒷배버지는 김종인이나 등등이 사바사바 해갖고 내각제 만들고 어쩌고 저기들하고 합동 그래갖고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6.25 때 나라를 지키는 그런 결기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간단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확하게 표 찍고 돈 받아 먹고 넘어가지 않고 표 잘 지키고 그러면 이깁니다. 그죠?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꾸준히 봐가지고 만약에 제가 양보해야 할 일이 있으면 과감히 양보하고 만약에 저쪽에서 양보를 해서 제가 이길 수 있다면 양보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하나님, 저 선조들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어떤 경우도 비겁한 일은 안 하려고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저같이 돈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시간이 짧으니까 좋네요. 그러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맞이하고 돌아오는 1월 2일 열심히 뛰어가지고 영원의 불길처럼 자유민주주의가 들꽃처럼 번지는 그런 새로운 한국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합시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우리 자식들하고 우리 새끼들에게 자유를 위해서 저렇게 우리 선조들이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감사하고 평가할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잘 만들었어요. 지금 이것이 모순 덩어리가 돼가고 막 꼬여가지고 엉망이 돼 있어요. 이거 잘 풀면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그 사람은 앉아서 뭐 내가 50조 내겠다, 100조 내겠다. 지 돈으로 내는 건가? 그 전부 거짓말, 사기예요, 사기.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어떻게 끌어가느냐 하는 원칙을 가지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많은 스텝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스텝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려서 여러분과 같이 이 나라의 장래를 같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요새 돈이 없어서 제가 좀 쩔쩔맵니다. 제가 등록하고 최소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원해 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